770? 770하고 776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교분포를 따르는데 m, 여기서 평균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크기가 36이다. 표본의 크기 36. 이미 추출했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일 확률. 얘들아, 차라고 하는 것은 양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표본 평균과 그 다음에 모평균. 이게 모평균이죠. 이거의 차니까 절대값 씌워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확률을. 알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 잘 나와. 이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라고 할 때 이거 있죠. 확률 변수 x가 정교분포 따르면 표본 평균도 더불어 정교분포를 따르는데 확률 변수의 평균과는 똑같지만 얘는 36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81을 36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얘는 6의 제곱, 9의 제곱이니까 6분의 9의 제곱, 즉 2분의 3의 제곱 되겠지.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3이 된다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옆에 표본 정교 분포 표가 있으니까 표준화 시키는 건 똑같잖아. 그러면 표준화 시킬 때, 표본 평균 갖고 표준화 시킬 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분의, 그 다음, 표본 평균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걸 표준화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제 표본 평균 z 변수로 고치려면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뭐냐면, 얘를 착 나누기 2분의 3을 하면 2분의 3으로 나눴다. 2분의 3으로 나누면 2분의 3은 양수니까 우변에서도 2분의 3으로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절대값 z가 됐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 얼마가 돼? 2지.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한다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알았죠? 됐어? 그럼 이거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냥 나타내보면 0부터 2까지의 몇 배 하면 돼? 0부터 2까지의 확률의 몇 배? 2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2까지가 얼마? 0.48이야. 0.48이니까 얘는 0.48의 2배 0.96이다 이 말이야. 됐어? 다음 76번에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의 평균은 60, 표준 편차 15인 정교분포 따른다 그랬어. 그래서 A 학교에 이 몸무게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근데 얘가 정교분포를 따른데 평균 60에 표준 편차 15니까 정교분포 15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근데 적재 중량이 라지 mkg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강기에 A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명. 이게 표본의 크기네.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0.05이다 그랬네. 0.05이다. 자, 일단 그러면 이 9명에 대한 표본 평균도 정교분포로 고치면 평균 60에 그 다음에 얘를 9로 나누죠. 9는 또 3의 제곱이죠. 그럼 3의 제곱분의 15의 제곱은 3분의 15가 5니까 5의 제곱 되겠지. 그치? 그런데 지금 묻는 건 이 9명 몇 킬로그램 이상?
mkg 이상이다 그랬잖아. mkg 이상. 그지? 맞아? 적재 중량이 mkg 이상.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 경고 및 울릴 확률이 이미 추출한 9명이 얘가 이거 얼마 이상인 거야 그럼? mkg 이상이면 9명이 탑승할 때 경고 및 울릴 확률. 이게 한 사람당 무게거든? 이게 한 사람당 무게? 9사람의 평균. 9사람의 평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9명이 이렇게 돼야 돼. 9명이니까 여기다가 9를 곱하면 이게 9명의 전체 무게지. 그치? 맞잖아. 이건 평균이고 9명의 평균이고. 그럼 얘가 얼마 이상이야? mkg 이상이네 이게. mkg 이상. 이때 경고음이 울린다는 얘기잖아. 얘가 경고음 울릴 확률이 얼마라고? 0.05다 이거네. 됐니? 자, 그러면 얘는 표본 평균 얘가 9분의 m이야. 라지 m. 에서 라지 m 구하는 거잖아. 라지 m. 그러면 Z 표준화 시켜서 표준 편차 5분의 그 다음 9분의 라지 m 마이너스 60. 예. 0.05야. 자, 샥. 그러면 5분의 이거 계산해봐. 뭐냐 이거? 이거 9분의 이렇게 하면 이거 9분의 m 마이너스 540. 그러면 거기다가 5를 곱하면 45. 이렇게 되겠지. 정리한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여기 45분의 라지 m 마이너스 540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가 0.05다 이 말이거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는 0.45가 돼야 되잖아. 0.45를 나타내는 게 1.6이네. 그래서 이 값이 얼마야 되는 거야? 이 값이 1.6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얘 m은 1.6 곱하기 45 한 다음에 540 하면 되는데 이거 얼마야? 1.6 곱하기 45? 말해. 6을 곱하면 얼마야? 240에 270. 그러면 270이니까 27. 45에다 27 더하면 42에다 27 더하면 70인가? 맞냐? 아니, 1.6 곱하기 45가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이씨. (270이지) 이거. 그 다음에 여기 45. 그러면 720, 72 더하면 672 더하니까 612지. 됐어? 자, 봐봐. 이게 뭐냐면 승강기에 일단 얘가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을 한대요. 9명이. 이 9명에 대한 표본 평균, X 봐야 정경포 따른다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총 탑승 인원의 몸무게가 라지 M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린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이게 9를 안 곱하면 안 되지. 그러면 X 반은 뭔데? 그거의 9명의 평균이니까 결국 한 사람 되는 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9배, 전체, 9사람의 전체 무게. 이게 바로 9사람의 전체 무게. 얘가 전체 엘리베이터의 탑승 무게잖아. 그러니까 얘가 라지엠보다 클 때 확률이 0.051 확률 구하라 이거야. 이해돼? 또. 됐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이씨.
아이씨, 이거 맘먹으면 오늘 다 진도 끝낼 수 있는데. 어쩌나. 찬찬히 할게, 찬찬히. 학통은 졸라 여유 있네. 앞으로 넘겨봐. 114페이지. 자, 오늘 이제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고, 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 너희들 지금 이제 이과생들은 문일이죠, 문일 이과생들. 이게 문일이 아니라 이 지역에 동일을 뺀 나머지 학교들은 다 똑같아요, 과정이. 지금 현재 2학기 때 이제 미적 2를 했고, 그 다음에 학통을 했죠. 자, 그럼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과정 하나, 뭐 남았지? 뭐 남았어? 기화와 벡터. 이게 남았어요. 그죠? 오늘 너희 수업 끝나면 곧장 동일여고 이과생들 대상으로 기하 벡터라는 단원 중에서 이제 벡터의 내용이 시작이거든? 듣고 싶으면 들어도 돼. 들어도 전혀 지장 없어. 앞에 내용 관련 없어. 거나 오늘 남아 그럼. 영태야 오늘 들어. 진호가. 자, 그러면 요 기하 벡터에 대한 처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수능 과정이야. 수능 대비야. 너희 수능 볼 사람. 수능 다 보니? 지금 웃지?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겠냐? 안 보려고 버티는 놈들도 있어. 어떻게 하면 그냥 대학 대충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놈들도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총 30문항이잖아. 이 세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30문항이 총 문항수인데 그럼 너희들 생각하기에 미적투, 학통, 기하벡터에서 각각 10문항씩 나오면 맞겠지? 그치? 그런데 올해 이게 교육과정 개편되고 올해 이제 아니구나 작년부터구나. 이 시험을 보면 작년도도 그렇지만 이 미적투 비중이 제일 커요. 네, 미적투 비중이. 알겠어? 그러니까 11문제 12문항 나와요. 여기서 이제 8문항, 9문항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거는 10문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통이 가장 비중이 떨어지지. 학통이 가장 비중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문과생들도 마찬가지야. 문과생들 과정하고 똑같은 게 뭐야? 확률과 통계는 공통과정이잖아. 그럼 확률과 통계 과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30문항 중에서 난이도 있는 문항은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20일. 그 다음에 주관식의 마지막 문항 30번. 이게 킬러 문항이잖아, 일명. 그런데 이거는 진짜 상위권 애들에 대한 킬러 문항이야. 다시 얘기하면 이 두 문제를 틀려도 92점이야. 내가 봤을 때 이 안에서 92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애들은 아직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정작 21번, 30번 문항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지금 푼다 하더라도 안 풀릴 거야. 안 풀리면 그냥 포기해도 돼. 왜? 이과생들은 1등급이 96 컷 아니면 92에서 컷이 이루어져. 근데 대체적으로 이과는 가형, 즉 수학 가형은 96점이 1등급 컷이야. 21번이나 21번 문항이 졸라 어렵다 그러면 그 해년도 수학 가형의 1등급 컷은 92점이 되긴 해. 근데 92점이 나오는 케이스는 꽤 드물어. 그러면 좀 선생님이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21번, 30번은 전교권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전교권에 해당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풀까 말까 하는데 왜 그런데 해마다 96점의 컷이 이루어지느냐. 일반고 학생들도 중에서도 21번 푸는 학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96컷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교권 학생들이 푸는 아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과고생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아. 이미 걔네들은 위에 평평하게 다져놓은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푸는 애들이 있어. 또 자사고에 배치되어 있는 전교권 애들 있잖아.
걔들은 문제의 난이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이걸까지 맞춘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고정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그러면 문제는 일반고 문제, 일반적인 그냥 평이한 어떤 수준의 학교에 배정되는 전교권 학생들에 대해서 21번이든 어쨌든 맞추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포기하라고 그래. 풀지 말라고 그래. 이거 풀다가 괜히 다른 문제 검토하는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스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일단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시험의 난이도는 객관식에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요. 난이도 높이가. 그러니까 21번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20번도 어려울 겁니다. 29번도 어려워요. 그럼 네문항입니다. 다 4점짜리죠. 4점짜리 다 틀리면 몇 개야? 84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등급 컷이 2등급 컷. 그러니까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2등급 컷이 88 내지 84에서 이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88 내지 84. 84인 이유는 이 네문항이야. 근데 이 중에서 20번, 29번의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지. 1등급이 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좀 놓쳐가지고, 20번, 29번은 좀 능히 좀 풀었던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이제 2등급 컷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2등급을 진입하려면 필히 어떻게? 20번, 29번에 해당되는 문항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그런데 이 네문항이 학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통 문항이 아니라 미적투. 이거 두 문항은 미적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하 벡터입니다. 기하 벡터. 이거는 미적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9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기하 벡터 단원 중에서 기하 벡터의 문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29번에 배정되는 거지. 21번, 30번 다 무조건 미적 2야. 그럼 학통 문항은 킬러 문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없다. 하지만 수학 나형을 선택한 문과 학생들한테는 학통의 문항 중에 한 문장이 또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절대 킬러 문항이 아니거든. 학통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실력이 좀 미천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통 문제가 좀 킬러 문항이라 생각하는 거야. 수학 나형에서도 21번, 30번은 당연히 킬러 문항이야. 근데 21번, 30번은 미적 1 또는 수학 2야. 학통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학통은 필히 다 맞아야 돼,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다 맞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 학통 문항은 신유형 없어요. 교과서 문항만 제대로 풀면 됩니다. 센수학 갖고만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좀 난이도 높은 문항들 있어. 선생님 이 위에 이제 겨울방학 때 수능 대비하면 저 자유토리를 할 거야. 왜냐하면 저기 선생님이 검수위원 이름도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홍보성도 되고 하니까 당연히 자유토리를 할 텐데 자유토리는 기출문항으로 문항이 이루어져 있어. 4점짜리도 많지. 근데 4점짜리 중에서 졸라 어려운 문항도 있을 거야. 지금 질문이 막 쏟아질 거야. 그런데 있잖아. 생각을 해봐. 저거는 한 해분의 어떤 모의고사의 기출문제가 실려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몇 개년도에 모의고사 실려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4점짜리니까 온통 다 문항들이 섞여 있으면 그 중에는 당연히 어려운 문항도 있을 거야. 그러면 모든 단원마다 어려운 문항이 속속속속 있으니까 아이씨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30문항 중에 한두 문항 어려운 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책이다 보니까 만약에 확률 문제야. 확률 문제인데 확률 문제 중에는 4점짜리지만 쉬운 것도 있고 졸라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그 졸라 어려운 게 올해 모의고사 보면 3월, 4월, 7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2016년, 2017년, 2015년 이거 모아버리면 그 문항수가 많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 풀다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정말 안 되나? 수능이 안 될까? 그렇게 마음 먹지 마. 그럼 다 셀렉트냐. 다 스킵해버려. 지워도 돼. 안 해도 돼. 그 정도의 난이도로 섞여 있는 30문항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알았어? 책이다 보니까,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야, 30문항에 학통문항을 어려운 문제를 막 추가시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센수학으로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난이도를 갖고 있어. C스텝 안 풀어도 돼. 그렇지만 이 기하 벡터와 미적투는 센수학만으로는 안 돼. 뭔가 접근성이 다른 경우가 생겨. 접근성이. 이 기하 벡터는 선생님이 킬러야, 이거. 기하 벡터는. 특히 29번에 해당되는 문항은 필히 벡터 문항이야. 또는 공간도형 문항이라고 해.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는 방식을 좀 따라와주면 능히 좀 풀 수가 있어. 거기다 추가적인 자기 어떤 사고 능력을 좀 키워보면. 그래서 이 기하 벡터를 빨리 해야 되잖아. 근데 1차적으로 문일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기하 벡터잖아. 내신 관리해야 되지. 그러면 이걸 갖고 6개월 동안 끌 거냐? 그러면 이거 수능 대비 할 수 있니 없니? 내신의 형태의 대비와 수능 대비의 형태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고로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12회 정도 센으로 진행하면 12회 정도 하면 완성이 되더라고. 3시간 수업짜리로.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다 끝낼 거야. 겨울방학 때? 봐야지 뭐. 알았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짜리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거를 다시 수능 대비의 형태로 진행을 할 거야. 이거는 비단 문과생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미적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수학2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수능 과정이야. 이거는 뭐야? 내신 과정 및, 그 다음에 뭐야? 수능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다행히도 학통을 어설프게나마 한 번을 지금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2번 들을 땐 다르다고. 그럼 얘기했잖아. 이 학통은 센수학만 울거먹어도 된다고. 자해툴이 솔직히 안 풀어도 돼. 그런데 형식이야. 3학년 대상으로 수능 대비를 하는데 센으로 대비한다는 건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들 그렇게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동일 애들은 기하 벡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확률과 통계를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일 이과 애들하고 확률과 통계를 같이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있어 보일 거야, 아마. 그러면 다른 이과 애들을 갈구겠지. 야, 문과인 가연이도 학통 이 문제 잘 푸는데 너희들 뭐야 하면서. 기정 알았니? 너도 문과잖아.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있잖아. 결국은 공식만 암기해서 대입만 하면 돼요. 근데 내용은 뭐냐 이거지. 내용은. 얘기했지만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어떤 전체 집단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전체 집단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확률 변수들의 값을 통해 평균을 구한 게 모평균이잖아. 그런데 추정을 안 돼. 추정이라는 건 뭐니? 확정된 값을 안다, 모른다. 현재 기준으로 그 확정된 값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어떤 다른 값을 통해서 예측을 하겠다 이거잖아. 예상을 해본다 이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모든 확률 변수를 다 조사하는 걸 무슨 조사? 전수조사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사하는 방법이 무슨 조사가 있어? 그 중에서 몇 개씩, 전체 집단에서 몇 개씩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들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무슨 조사? 표본 조사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어느 때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어느 때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맞아?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게 편하다, 표본 조사를 하는 게 편하다. 이거는 편의성을 갖고 구분하는 게 아니야. 맞아? 그 나타나는 사건의 개요에 따라 전수조사를 해야 될지 표본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야, 문해고등학교에 전염병이 돌아. 그러면 전염병 걸린 환자를 추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밤마다 한 명씩만 뽑아가지고 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렇게 확인하면 안 되지. 그치?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일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사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전수조사인데 전수조사의 필요성, 표본조사의 필요성은 그 사건의 구분에 따라, 사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내용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니까 표본조사에 의한 결과물을 통해 전수조사에 해당되는 그 결과를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좋다 나쁘다의 구분이 아니라 얘들아. 오케이? 됐니? 자, 그런데 어떻게 조사하는 거냐면 이렇대. 우리가 이제 표본 정교 분포 곡선을 통해 나타내 본 결과 여기가 각 가운데 대칭축이 0이야. 이게 Z축이고. 근데
여기가 Z값이 1.96. 얘도 이제 대칭이면 여기 마이너스 1.96. 그러니까 이 얘기는 Z가 이렇게 1.96일 때, 0부터 1.96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 확률을 표본 정경포 표를 보면 이게 얼마로 나오냐면 0.475로 나올 거예요. 한번 뒤에 넘겨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찾아볼 필요 없어. 그냥 믿어줘. 뒤에 보면 1.96을 찾으면 뒤에 표 있잖아. 마지막 여기 표 보면. 표 보면 0.475로 나온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가 0.475란 얘기지. 그러면 이걸 바꿔서 마이너스 1.96부터 Z가 1.96까지 하게 되면 방금 쓴 0.475의 몇 배야? 2배. 0.95가 나와. 맞아? 근데 이 표현은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부터 양까지니까 얘는 절대값 Z가 1.96 하더라도 얘는 얼마다? 얘는 0.9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지? 자, 그런데 우리가 확률 변수 x가요 정경포를 따릅니다.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의 표본 평균도 정경포를 따른다. 어떻게 따른다? 평균,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통해 표준화시킨 내용은 시그마,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표본 평균 마이너스 m 이렇게 표준화시킨다 그랬어. 맞아? 그러면 여기 이 Z값에다가 얘를 대신 한번 대입해 볼게. 얘를 대신 한번 대입해 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잖아. 이거에 대한 확률이 얼마다? 0.95거든. 그럼 여기 있는 가운데 항 있지. 여기 있는 가운데 항을 이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가운데 항을 m만 남겨보겠다고. m만 남기려면 일단 이 양수인 얘를 양변에다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양변에다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하면 됩니다. x바를. 이거 부호 변화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곱하고 얘를 이항하는 건데 어차피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잖아. 이걸 넘기겠다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x 바지. 또 여기도 마이너스 x 바지. 근데 마이너스 m이니까 m으로 바꾸려면 각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어만 바뀌지. 부동어 바뀌어도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 얘가 가운데 m이면 여기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m 얘가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 처음에? 이게 0.95였다 이거야. 이게 0.95. 이게 0.95다. 이거야 이거. 이 내용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야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나온지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m이 뭐예요? m. 이 m이 뭡니까? 읽어봐.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 말해봐. 이 m이 뭐야, m? 이 m이 뭐냐고? 이게 모평균이야. 근데 이 모평균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 0.95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얘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란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모평균이거든. 이놈이 모평균이야. 그러면 이 모평균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다라고 할 때 확률이 0.95란 원리는 여기서 등장한 거잖아. 그러면 모평균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라고 할 때 확률이 0.95란 얘기는 이 모평균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몇 %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95% 신뢰도를 갖는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평균을 몰라.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의한 결과에 의한 평균을 모른다고. 평균을 모르는데 걔네들의 표본평균을 알고 있는 거야. 샘플링 해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이 안에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 근데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이번에 시험을 봤어. 수학시험을. 근데 수학시험을 봤는데 너희들 각 수학 성적 몇 점이야? 라고 물었더니 이 새끼들이 대답을 안 해. 선생님 못 봤어요. 아유, 대답 못 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착한 새끼들이 있잖아. 말 잘 되는 새끼. 그래가지고 내가 한 4명만 찍어가지고 너 몇 점이야? 아, 저 몇 점 받았어요. 너 몇 점이야? 몇 점? 4명의 내 점수를 알고, 4명의 점수는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4명의 점수를 통해, 영태야 돌려? 4명의 점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존에 얻었던 수학 점수들의 표준 편차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4명의 학생의 점수를 갖고 20명의 학생의 점수가 이번에 받은 20명의 학생의 수학 점수가 아마도 50점과 80점 사이일 것이다 라고 내가 말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게 50점에서 8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어 있을 거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분포되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뢰도가 95%다 라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해. 야, 너희들 이번 수학 성적 아마 받은 게 0점에서 100점 사이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 몇 % 신뢰할 수 있어? 100% 신뢰할 수 있지. 근데 100% 신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지. 그치? 0점에서 100점까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신뢰도는 100%지만 그 신뢰도에 맞는 그 평균을 추정한 게 의미가 있니, 없니? 그건 의미가 없죠. 맞아요? 이해돼? 그게 바로 모평균이란 얘기야. 그 4명의 평균을 통해, 4명의 평균을 통해, 이게 4명. 그지? 그래서 전체 평균을 한번 추정해보겠다라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용어들이 있어, 용어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구간 표시지. 구간 표시지. 이 무슨 구간? 모평균에 취하는 구간이잖아. 맞아? 이 구간을 바로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알았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95%.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바로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1.96 있죠? 1.96. 이 1.96의 값을 뭐라고 하느냐? 신뢰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은 뭐다? 뭐의 크기? 이거는 당연히 표본의 크기인 건 알겠고.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한 요 시그마가 뭐야? 표준 편차지. 뭐의 표준 편차니? 여기 있었던 표준 편차지. 얘는 얘지. 이게 뭐 표준 편차지? 무슨 표준 편차? 이게 뭐 표준 편차야? 맞아? 자, 이거 잘 들어. 뭐 표준 편차야?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럼 분산은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거든? 맞아? 그럼 편차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거든? 그러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분산은 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을 알고 있어야 돼. 맞아? 전수조사에 의한 평균을 알아야 된다고. 평균을 알아야지 모평균을 알아야지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해야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모평균을 현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데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걸 알려면 이 시그마인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지. 모순이지. 어떤 모순이야?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얘를 모르는데 얘의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 표준 편차를 대입해야지 얻어지잖아. 모순이 아니야. 내가 어떤 말 하는지 알겠니? 이해되니? 이 모 평균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런데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지 이 범위를 알잖아. 근데 모 표준 편차 구하려면 모 평균을 알아야 되잖아. 모순이지. 고로 여기에 표현되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건 모 표준 편차인 건 맞지만 여기에 오는 표준 편차는 얘가 표본의 크기가 적당하게 크게 되면 얘는 표준 편차로 대신해도 관계없어요. 뭐로 대신해도? 표준 편차로 대신해도 관계없다고요. 허용합니다. 별 차이 없다는 거를 나타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문제에서 언급한 표준 편차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대입하라고. 뭐 표준 편차를 대입해도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대입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알았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L은 이 값에서 이 값 빼봐. 이 값에서 이 값 빼면 X가 없어지지. 대신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있겠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때 이 L을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지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야? 모르면 안 되지.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뭐하고 뭐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되지. 알았어? 자, 그런데 얘들아, 이 1.96이 얼마라고? 1.96이 뭐라고? 실내계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엉뚱하게 1.96 그냥 잡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믿을 수 있는 정도가 95% 신뢰도를 갖는다. 이 말은 모평균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확률이 0.95란 얘기고, 그럼 오차가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지. 5%란 얘기지. 그러면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평균의 범위를 넓혀야 돼? 줄여야 돼? 넓히면 되지. 그러면 넓히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를 2.58로 이렇게 잡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2.58 얘가 바뀌잖아. 그럼 이 확률이 더 커 작아? 더 크겠지.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이 0.495야. 그럼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는 0.495의 몇 배? 2배지. 그 2배가 되면 얘가 2.58로 바뀌었을 때 얘는 0.99가 돼. 알았어? 그럼 여기가 1.96의 자리에 2.58을 대입하면 몇 퍼센트 신뢰도? 95%의 신뢰, 99%의 신뢰도가 되는 거야. 대신에 그 모평균의 범위는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지. 근데 믿을 수 있는 정도는 커지지. 그럼 신뢰도가 클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대답하지 마. 대답하면 혼나. 신뢰도는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야. 알았어?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야. 왜냐하면 신뢰한다라는 표현은 좋은 어감이잖아. 어감이 좋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뜻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1.96을 신뢰계수라고 얘기했잖니. 그럼 신뢰계수는 바뀔 수도 있다. 맞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K라는 상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자리가 뭐가 돼요? 이 자리가 K로 바뀌면 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지? 그러면 마지막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크려면 조건이 뭐야 될까? 이게 분모 분자로 이루어진 분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값이 크려면 분모에 있는 놈은 다운되고 분자에 있는 놈은 커지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작아지고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면 돼? 크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지지.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으려면 여기 거꾸로 되면 되잖아. 거꾸로.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만약에 상수야. 이미 고정돼 있어. 그럼 얘하고 얘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지지.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바는 뭐냐? 얘기하는 바는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아도. 외울 수 있지?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아도. 외울 수 있지? 됐어?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의 변화는 어떨 때 큰 값을 갖고 작은 값을 가질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끔 식을 봐도. 자, 됐어? 된 거야?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해볼게. 내용 어렵니? 자, 거기 115페이지 봐봐. 정경포 n,6의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A 추출을 했더니 표본 평균이 55. 실내도 실내 구간 구하라. 746번에 실내도 몇 퍼센트? 95%. 그럼 무평균의 범위가 뭐냐 이거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X바가 얼마래? 55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그 Z 가로 열고 있죠. 2.58로 돼 있죠. 예? 그리고 1.96으로 돼 있지. 근데 얘들아 이게 1.96 여기가 0.9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실내 개수잖아. 근데 1.96 여기다 이제 산수 계산해야 되거든. 산수 계산하는데 이게 1.96 소수로 계산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문제 출제자가 그 편의성을 생각해서 이걸 2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거는 실내 개수를 그냥 2로 하라 이거야. 알았지? 이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계산상, 편의상. 그리고 이게 0.99면 이걸 3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가로 안에 있는 실내 개수 값이 얼마로 되는가 꼭 확인한 다음에 대입하라고. 현재 기준으로 그냥 1.96으로 되어 있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표본의 크기인데 144로 되어 있고 표준 편차 얼마로 하래? m,6의 제곱 따른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6으로 하는 거지. 이거 하라고 이거. 그럼 여기는 55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44분의 6. 이거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옆에 있는 거는 99%니까 여기에 있는 1.96을 뭘로만 교체해서 2.58로 바꿔서 하면 되고 748번도 똑같다. 그런데 748번은 봐봐. 여기에 쓴 얘가 746번에서는 로 표준 편차가 이미 주어졌잖아. 근데 이 문제는 봐봐. 크기가 얼마래? 크기가 100이라고 그랬지. 표본의 크기 n 100.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반은 130이야.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로 얘기해줬지. 표본 표준 편차. 그래 안 그래? 사실은 이게 이제 표본 표준 편차거든. 이게 얼마래? 20.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해당되는 얘를 그냥 20 대입하면 돼. 20.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리는 표본 표준 편차가 와도 되고 무표준 편차가 와도 되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표본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어? 130. 그러니까 130 마이너스 실내 개수 95% 1.96. 그 다음에 루트 표본의 크기 100. 그 다음에 여기 얼마? 표준 편차 20. 이걸로 하라고 이거. 됐어? 이걸로 해서 대입하면 돼요. 자, 밑에도 다 똑같아요. 자, 넘겨봐. 758번에. 확률 변수 x가 정경포를 따른다. 얼마? 10,2의 제곱을 따른다. 표본의 크기 n은 2다. 이거 뭐야? 이거 구하라네. 얘는 어떻게 구해? 이거 더하기
이거에 제곱하면 되지, 이거. 어? 유형 뭐? 아, 유형 7번부터. 아, 어쩐지. 왜 이게 나왔나 했어. 자, 유형 7번에 777.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표준편차 0.2 정균포를 따른다. 근데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서 400마리를 이미 추출했다. 400마리. 그 무게, 그러니까 400마리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일 때. 그러니까 얘가 X바지. 400에 대한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 이때 95% 실내 구간 구하라. 실내 구간. 똑같아요. 표본 평균 마이너스 얼마? 1.96으로 하고 루트 n 400분의 표준 편차 얼마래? 그냥 0.2 그냥 0.2 알았지? 0.2 사실은 이게 무표준 편차거든. 3.5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의 2. 이게 이제 소수 계산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얼마야? 20. 얘는 얼마지 그럼 얘는? 20분의 0.2니까 0.0, 아 0.0인가? 맞니? 아 0.01인가? 맞아? 그러면 얘는 0.196이지. 얘랑 얘 곱하면 0.196. 그럼 3.5에서 0.196을 빼면은 얼마야? 빼면은, 그러니까 소수 계산이야. 그래서 3점 얼마 나오냐면 4804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지. 이번에 더하는 거지. 더하면은 3.5196 이렇게 된다. 됐죠? 산수 계산 하시고. 그 다음에 780번에 아니 781 어느 논에 자란 벼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정균포를 따른다고 한다. 벼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 100이다. 이 말이고. 그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알, 표준 편차 20알이다.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 이게 100.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으로 표현된 그 수치의 값이 뭘 의미하는지만 체크하면 돼. 표준 편차는 20알이다. 이거는 모 표준 편차가 아니지. 모 표준 편차가 아니지. 그치? 표본 표준 편차, 얘들아.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그게 20이다. 했을 때 실내 구한 게 똑같잖아, 문제. 계속해서. 100에서 빼기. 근데 실내 개수 얼마야? 그 가로 열고 닫고 얼마로 돼 있어? 0.95인데 2로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2로 계산해라 이거야. 루트 100분의 여기 표준 편차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 20. 그 다음에 100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100분의 20.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게? 10분의 20이니까 2가 되고 4 빼면 96 되고 얘는 그럼 102가 96이 아니라 104가 되면 되겠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표준 편차가 5건이 정균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N명을 이미 추출해서 1인당 N명을 추출한 거의 평균은 13.2다. 이게 표본 평균이지. 실내 구간에 해당돼. 이번에 이제 실내 구간을 가르쳐 줬네. 실내 구간 모평균의 범위 12.34에서 14.06 라고 할 때 99% 실내 구간 n가 표본의 크기 거꾸로 구하는 거지.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5라고 그랬다. 표준 편차는 5.
됐지? 됐지, 얘들아?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두 가지라고 하는 건 얘 구하는 공식이 표본 평균 마이너스 이거 2.58로 해야 되지. 그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그 다음 얘도 13.2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5. 그러면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면 되잖아. 그때 n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 갖고만 구하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이거 쓰기 번거로우면 난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얼마야? 빼면은 12.34 이거 빼면 1.6인가? 이렇게 되나? 어? 아, 7이구나. 1.72.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거에서 이거 뺀 거와 똑같거든.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게 2 곱하기 실내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걸로 계산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야. 이게 이제 그래도 이게 야 얘랑 얘 곱하면 10인데 얘 곱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지. 루트 n에 대해 정리하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랑 여기 곱하면 10이니까 얘가 25.8이거든. 이게 아마 좀 1.5 아닌가 싶은데 얘 이거 1.5 15 아닌가? 15 아닌가? 이거 나눠봐 이거 15일 거야 이거 나누면 이게 딱 떨어지게 돼 있을 거야. 아니 이 맞잖아. 아니니? 여기다가 15 곱해봐. 얘 곱하면 0 얘 하면 이거 35 이거 6이지. 이거 하면은 이거 8이지. 그 다음에 여기 172 하면 25.8 나오잖아. 그러니까 15라고 15. 그러면 n을 구하는 거니까 얘 제곱한 거지. 그럼 15의 제곱 n은 225더라.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나을 거야. 어느 회사에서 비타민 음료 한 병에 포함된 비타민C 함유량은 표준 편차 5이고 정균포 따르는데 이 중에서 400병을 이미 추출했다. 90분의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 그랬어. 자, L 구하는 거야, L. 2 곱하기 실내 계수 얼마? 2.58이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얼마로 돼 있어? 5. 이거 단위 다 똑같니? 단위? 상관없죠. 이거 계산하라고. 그럼 또 얘랑 얘 곱하면은 10이니까 25.8을 곱하기 이거 20분의 1 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얘를 20으로 나누면 되지. 맞아? 그래서 20으로 나누면 대충 1. 얼마겠네. 그럼 1. 얼마인 건 하나밖에 없네. 다음 788번. 분산이 4다. 분산이 4란 얘기는 표준 편차는 2란 얘기야.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갖고 이용하니까 표본의 크기는 n이다.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 얘가 얼마 이하?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 갖고 와라 그런 거야 또. 자,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2 곱하기 실내 계수 얼마? 1.965라지. 루트 n. 얘를 모르는 거지? 얘가 표준 편차 2고 얘가 2 이하일 때 n의 최소가. 그럼 얘하고 얘는 양수니까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꿔도 돼.
알았어? 그럼 얘는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얘 자리 바꾸면 요거 어차피 이거 1이고 얘랑 얘 곱하면 1.96에다 2를 곱하면 얼마야? 얼마냐? 여기다 2 곱하면 이게 3.9인가? 3.92 맞니? 맞니? 자, 양변 제곱해. 그래서 3.92를 제곱하는 거야. 이거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가 3.92 제곱하면 얘는 뭐 15점 뭐 10대끼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n은 자연수잖아. 자연수니까 최소값은 얼마? 16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산수 계산 잘해. (791번에)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50시간, 정규분포 따르는데 64개. 표준 편차는 50.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그냥 64. 문장의 내용, 그 내용이 뭔지 그건 상관없어. 실내 구간에,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신뢰도를 감춰놨어. 알파 퍼센트라고. 역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가르쳐줬어. 25다. 뭐 그대로 똑같이 대입하면 돼. 2 곱하기 1.96이 아니라 뭐야? K지, K. 얘를 모르지, 얘를. 그리고 표본의 크기. 루트 n이니까 이거 8이 되겠지. 표준 편차 50. 이럴 때 K의 값 알아봐라 이거야. K의 값. 약분 1, 4. 그러면 이것도 약분하자. 1, 2. 그럼 K 얼마니? K 2네. 근데 K가 2일 때 이게 Z값이거든. 그럼 K가 2일 때 확률이 얼마로 나와 있어? 이게 K가 이게 Z값이야 이게. 이게 얼마로 돼 있냐고. 0.48로 돼 있지. 맞지? 근데 신뢰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몇 퍼센트? 98%, 아니 96%. 그러니까 96이 답이 되겠죠. (794번에)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 구하여라. 자, 이 문제. 자, 표준 편차는 5야. 99%. 근데 99%인데 신뢰 계수를 얼마로 하라고 돼 있어? 가로 열고 닫고에 3으로 하라고 체크돼 있어. 근데 얘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차는 무조건 양의 의미야. 얘가 얼마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가 되도록,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 구하라 그런 거야. 됐어? 됐어? 그러면 얘는 m의 범위가 이렇게 x바 플러스 1 얘는 x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요 1이 뭐야? 요 1이 2 곱하기 실리계수 얼마로 하라고? 2 곱하기가 아니지. 실리계수 얼마로 하라고? 3으로 하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게 얼마? 이게 1이다 이 얘기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얘 여기다 곱하면 루트 n이 15거든. n은 얼마? 225.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하이기 때문에 얘는 요거 이상한 거 이렇게 돼야 되거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다음 796번에
자, 얘는 얘기한 대로 실리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2K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랬어. 그리고 문제 읽어봐. 신뢰도를 낮추면,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뭐야? K 값이 작다 이거지. K 값이 작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 봐. 얘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얘가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법 맞지? 그 다음에 신뢰도를 낮추면 얘가 작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따라, 작아지는 것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지고 작아지는 건 얘하고 얘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몰라. 틀렸어. 신뢰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건 의미 없다는 얘기야. 실내 계수는.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지. 근데 작아진다 했으니까 틀렸지. 됐어? 여기까지 해도 되겠지? 영혼을 좀 남겨도 되겠지? 자, 그럼 풀어봐. 영태 풀고 가.